안녕하세요. 영끌라임입니다. 요사이 제가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이것저것 탐식을 하다 보니 살이 더 찌고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최근에 다시 마인드 셋하기 위해 읽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다시 심기일전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 마지막에 요약해 6가지로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을 소개할게요. 책 제목은 승리하는 습관이며 15가지 삶의 원칙 중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의 3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일 불만족스럽다면 당장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결국 성공이란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과 헌신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게을러서 실패했다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년간 NBA 최고 선수들의 코치였던 앨런 스타인 주니어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과 성공한 억만장자 경영인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삶의 원칙을 15가지를 정리해 책 승리하는 습관의 법칙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원칙 1. 내적 욕구를 폭발시켜라. 영어에는 없지만 그리스어에는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라키라는 말입니다. 메라키는 내가 하는 일에 나 자신을 쏟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결의, 열정과 같은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거의 그만둬야 할 큰 부상을 당하고도 코트로 복귀한 코비 브라이언트나 은퇴 후 32살이 되어 다시 돌아와 내리 3번이나 우승컵을 아는 활약을 보여준 마이클 조던 같은 스타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에 몰두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그걸 성취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점입니다. 성공은 오랜 시간과 고독한 몰두 그리고 종종 하찮아 보이는 일에 쏟은 열정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처음부터 멋진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해 보이는 일들도 기꺼이 해가며 한 발씩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에 이르는 모든 슈퍼스타와 일한 트레이너인 팀 그로버는 자신의 책에서 NBA 스타 찰스 바클리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쪽 무릎의 부상으로 당분간 훈련에 참여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코트에 서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결국 부상당한 다리 쪽으로는 바닥을 디디지만 않는다면 슈팅 연습을 해도 좋다고 양보했더니 바클리는 그날부로 성한 다리 한쪽으로 점프를 해서 덩크슛 연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는 입을 떡 벌린 채 그런 그를 지켜봤습니다. 한 발로 스탠딩 점프를 하는 그를 보며 코트로 되돌아오려는 바클리의 크고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안전하고 편하게 하면 보상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불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은 영구적인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편안함은 성공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안락지대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뭔가를 거저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손에 넣고 성공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엔진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열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내가 하는 일에다 자신을 쏟아붓는 메라키를 실천해 봅시다.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원칙 2.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전을 멈추지 마라.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읽고 보고 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거나 잠자는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아주 산만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버그라는 책을 쓴 컴퓨터공학 교수 카이 뉴포트는 산만함이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찬사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고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시간에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려는 일에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리포트 교수에 의하면 미래는 자기 일에 깊이 파고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슈터 중 한 사람인 스테판 커리는 아직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생 시절부터 훈련은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코트에 나와 미리 연습했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슛을 200번 넘게 하여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잡담하지 않고 늘 골대 앞에서 풋워크를 연습했고 동작을 반복하면서 근육 기억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뿐 그는 자기 속에 괴물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최고의 기량을 가졌음에도 기본기 훈련에 충실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볼 핸들링, 기본적인 풋워크, 기본적인 공격 동작, 기본적인 수비 동작에 힘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왜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을 하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기본 동작을 훈련하는 것을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실력 향상은 결국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현재의 문화는 단계들을 건너뛰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즐길 거리를 펼쳐 보이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스테판 커리가 왜 3점슛을 잘 던는지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 깜깜한 새벽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죽어라 자유투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열정이 이유라면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시작할 에너지는 있어도 그 열정을 유지할 에너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생 기업의 90%는 실패로 끝나고 다이어트는 95%가 실패합니다. 10년의 결심 기억의 조직 개편 등의 열정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시카고 불스의 스카우트 담당인 데이브 볼핑케는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 외적에서 선수들의 행동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선수들의 동료와 코치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또 시합을 앞두고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의 태도나 시합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선수라면 앞날이 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면 모든 게 불빛 아래서 다 드러나게 된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꾸준한 습관입니다. 정신을 딴 데 팔지 말고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성공을 찾아내는 경우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열심히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분명히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다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매일 더 나아지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원칙 3.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과 5분만 함께 얘기해보면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걸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감은 수년간 또는 10년간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데서 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당신은 나만큼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큐바는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거물입니다. 그는 총명하고 혁신적이며 두려움이 없는 이단아 같은 인물이죠. 그는 종종 말합니다. 이는 모두 때때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회의감을 자신감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이 됐던 것 역시 자신감입니다. 실제로 그는 1990년대 최악의 프로스포츠 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댈러스 매버릭스를 인수했을 때 허구한 날 지는 팀에게 해줄 일로 보이지 않을 라커룸과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수들 라커룸 문 쪽에 반대편 사무실을 잡고 매표소 바닥에 자신의 책상을 갖다 놓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은 경험과 지식에서 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알았던 큐바는 남들보다 경쟁 우위를 갖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걸 잘 알기에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로 만들 거라는 걸 알고 매일 아침 얼굴에 미소 지으며 일어나는 거예요. 멋진 하루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멋진 하루를 만들 거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신감의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책 승리하는 습관은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과 성공한 경영인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15가지 원칙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감에 관해 설명하며 자신이 험준한 산에 오르는 도전을 감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성장의 적이다. 가능한 한 자주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자. 둘째, 육체적으로 불편해지면 정신적 연결이 생겨난다. 안전지대 밖으로 당장 뛰쳐나가라. 셋째, 모든 성공하고 똑똑한 투지 넘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넷째, 삶에서든 사업에서든 당신은 다른 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과 경쟁한다. 다섯째, 도전 과제를 잘게 쪼개 관리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라. 여섯째, 삶의 의무가 아닌 특권의 연속으로 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하기로 한 것들로 바꾸어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산에 오르기로 한 것이다. 책 승리하는 습관은 성공이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스포츠와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 리더들을 연구한 끝에 밝혀낸 재능을 뛰어넘어 노력을 성과로 만든 습관의 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기본에 충실하며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며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훈련법은 우리의 일과 삶 모두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도 승리를 얻어내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현실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경기장에 들어선 한 명의 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채 오직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